네, 여러분,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산과 소비의 모습 살펴보았죠.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건 생산, 그것을 쓰는 건 소비. 생산은 자연에서 얻거나 만들거나 즐겁게 하거나 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과 주제 마무리까지 달려볼 거예요. 먼저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아요. 교과서 몇 쪽이에요? 68쪽이에요. 어떤 사람도 갖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질 수 없는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도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어요. 자, 여기에 나옵니다. 가정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족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다. 뭐예요? 희소성이죠. 소비 생활을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보면 재미있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호! 할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으로 친구들과 피자도 사 먹고 축구공도 사고 장난감도 사야지. 난 이제 부자야. 하하하하.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 내가 좋아하는 수연이 생일인데 돈이 부족하네. 선물을 살 수가 없어. 지난번에 받은 용돈을 아껴 쓸걸. 뭡니까 이거. 그냥 돈 있다고 막 다 갖다 쓰니까 정말 써야 될 때 못 쓰고 있어요. 우리 수연이한테 점수 딸 기회였는데 저로의 기회를 놓칩니다. 사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살다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자동차를 수리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줘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탱자 에헤라 디야 피자 사먹자 축구공 사자 장난감 사버리자 룰루랄라 이러고 돈을 안 모아두면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 아래쪽 소비 생활을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필요한 물건을 못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가계부를 씁니다. 이건 일종의 용돈 기입장 같은 겁니다. 얼마를 받았다, 얼마를 썼다, 얼마가 남았다 이런 건데 이게 어른 세계가 되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월급을 받았다, 카드값으로 얼마 나가고 보험료로 얼마가 나갔다, 통신 비용으로 얼마가 나가고 주유비 계산하고 저금 얼마 하고 나니 내 월급 어디 갔어? 이번 달에는 하루에 얼마를 쓸 수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소비를 계획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일을 대비하거나 목돈을 마련하라고 소득의 일부를 저축합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평소에 아무 준비도 안 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대비를 해서 일단 조금씩 떼서 계속 저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물건을 고를 때에는 알맞은 선택 기준을 세우고 선택 기준에 맞는 물건을 고릅니다. 물건 살 때에는 그냥 막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왜 지난번에 핸드폰, 가방 살 때 우리 현명한 선택 연습했잖아요. 그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을 잡고. 자, 네 번째, 판매 지역, 판매 방법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사려는 물건의 가격과 정보를 확인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좀 더 알아보면 더 저렴하게 사거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왜 우리 어머니 시장 가면 이 고등어나 저 고등어는 다 똑같은데 왜 이 가게 갔다가 저 가게 갔다가 그 가게 갔다가 쪼가게 가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이것이 다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옆집 땡마트에서 10,000원짜리 신발을 샀어요. 상당히 싸게 샀다, 좋아 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옆에 땡땡마트에서는 10,000원에 1+1이었네. 이러면 어떻겠어요? 만족감이 떨어지고 후회되겠죠? 그러니 잘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준이는 다짐합니다. 난 앞으로 용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거야. 얍! 이러면서 첫 번째, 용돈의 일부는 난 저축으로 할 거야. 두 번째, 나 앞으로 군것질을 줄일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 용돈 사용을 기록할 거야. 얍! 이러면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네,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한 꿀팁 대방출 페이지예요. 꿀팁이 뭡니까?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은지, 물건의 가격과 품질은 어떠한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면 값싸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아라.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냐면 물건의 정보를 얻는 방법 빠밤. 자, 인터넷을 검색하면 여러 제품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다른 소비자의 의견도 알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광고 등에서 상품의 특징과 품질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광고 등에서 말하는 모든 광고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 좋은 얘기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가는 상품이 있다. 상품 정보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상품을 산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혹시 그 상품에 대한 신문 기사나 뉴스가 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넘어갑시다. 상점을 방문하면 판매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고 물건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 편리하긴 하지만 인터넷 쇼핑이 아니라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물건의 정보를 바로 얻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품을 사용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격, 품질, 상품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있지 지난번에 소에서 산 장난감 어땠어? 그거 나도 사도 좋을까? 아니야 그거 사지마. 며칠 지났더니, 며칠이 아니야 이틀 지났더니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이런 식으로 그 상품을 직접 사용한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상품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살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나요? 우리 광고 하나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과와 비트, 그리고 당근으로 만든 주스, 각 재료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ABC 주스라고 불리는데요. 요즘 이 주스가 건강에 좋다는 걸 넘어서 체지방 감소에 항암 효과까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가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고 믿어도 되는 건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와 비트, 당근으로 만드는 ABC 주스. 뱃살이 빠지고 날씬해질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제조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기적의 주스 ABC 주스입니다. 사실 말이 주스지 거의 죽수가 아니라 죽이에요. 최근엔 TV 프로그램들도 다이어트에 좋다며 ABC 주스의 효능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등 홈쇼핑의 ABC 주스 광고는 좀 더 노골적입니다. 상당수 제품이 체내 독소를 해독해준다거나 내장지방 수치를 줄여준다는 문구와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치 의약품처럼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해주며 뇌와 간 기능에 좋다는 과감한 문구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판 중인 ABC 주스 가운데 식약처로부터 이런 의학적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이런 기능성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ABC 주스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란 게 전문의들의 설명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남아서 어떠한 세포 혹은 어떠한 장기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입증하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또한 사과나 당근을 갈아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줄어들 수도 있고 상당수 제품은 자체 당류 함량이 꽤 높아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식약처는 ABC 주스 등 과체음료, 혼합음료 제조업체 118곳에서 175건의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대박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거 어떻게 가능해 이거? 세상에 이거 꼭 사야지, 10개 사야지. 이러면 현명한 소비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광고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라 물건 산 사람의 리뷰 혹은 다른 제품들은 어떤가 검색도 해보고 충분히 고민한 후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소망하면서 주제 마무리로 넘어갑시다. 교과서 몇 쪽이에요? 71쪽이에요. 다음 놀이 방법을 보고 짝과 함께 말판 놀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 선생님이랑 쭉 출발하고 진행해 봅시다.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이 생산인지 소비인지 확인해 보고요. 질문이 나오면 우리 같이 선생님과 확인해 봅시다. 한번 출발해 봅시다. 출발.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김치 만들고 있어요. 김치를 만들고 있어요. 생산이에요, 소비예요? 생산.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즐거움이 생산되겠지? 생산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니 소비. 자, 문제 나옵니다. 경제활동에서 겪는 선택의 문제를 한 가지 말하세요. 이거 뭐 전 국민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빨간 주스 파란 주스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되죠. 그죠? 뭐 물건을 살 때 어떤 고민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어요. 기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이거는 소비. 자, 그 다음 우리 농부님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건 직접 자연에서 생산물을 얻는 생산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한 가지 말하세요. 몇 가지 떠올려 보면 일단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그죠? 두 번째, 너무 비싸진 않은가? 가격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나한테 필요하고 가격도 괜찮아도 디자인, 모습도 내 마음에 들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네 번째 그림 봐봅시다. 우유를 배달하고 계세요. 이거는 뭡니까? 우유를 배달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죠. 이거는 생산입니다. 그죠? 반면에 지금 우유를 받고 있는 이 집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우유를 사는 소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영화를 인터넷에서 예매하는 그림입니다. 소비죠. 그죠? 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다 살 수 있으면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가지면 되지. 그게 안 되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희소성 때문입니다. 희소성 때문. 자, 다음 그림 봅시다. 가방을 지금 팔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팔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생산, 가방을 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소비. 자, 그 다음 마술입니다. 쌤 저 이거 알아요. 비둘기를 생산했으니 이건 생산이에요. 생산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뭡니까? 마술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돈을 버는 행위죠. 그래서 생산인 겁니다. 비둘기 생산 아닙니다. 자, 우리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는 까닭이 생산 활동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즐거움을 얻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축구를 하는 것은 생산입니다. 자, 그 다음 공사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있죠. 이거는 건물을 짓는다, 물건을 만드는 행위죠. 생산입니다. 자, 다음 파마를 하고 있어요. 파마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머리를 손질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소비.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 방법을 한 가지 말해보세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쓴다, 저축을 한다, 혹은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해서 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경기장에 들어가 경기를 보면서 즐거움을 얻고 있죠. 이거는 소비. 자, 다음은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해줌으로써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생산. 옷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을 두 가지 말하세요. 원료를 얻습니다. 그리고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만든 다음 그거를 가지고 이동해요. 이동해서 그거를 판매해요. 전부 생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하여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어요? 1소단원 마무리에 도착했습니다. 와! 자, 다음에는 2소단원 교류하며 발전하는 우리 지역, 우리 주변의 상품이 어디에서 왔는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